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서울광장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김없이 불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을 살린 조선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현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호 기자가 점등식에 다녀왔습니다. 3, 2, 1, 점등! 서울광장 성탄트리가 올해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높이 16m, 폭 6m 크기의 대형 트리는 다양한 장신구와 불 켜진 전구가 한데 어우러져 서울광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길 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성탄트리를 휴대폰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서울광장에 등장하는 성탄트리. 올해는 보라색 나비 장신구가 트리를 감쌌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라색은 다가올 영광과 기다림을 뜻하고 나비는 옛부터 추운 겨울 끝에 찾아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제비꽃까지 더해져 전통의 미와 기독교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성탄트리인 조선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구현됐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 느낌도 나고요. 그다음에 1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나 생각도 들고 새해에 이제 계획했던 것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트리 보니까 되게 올 한 해 마무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내년 계획을 좀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등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성탄 불빛이 희망의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성탄절 보내기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독교계의 회복운동이자 기후환경을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시면서 지구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장 성탄트리는 1960년대 처음 등장한 이후 60여 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연말이면 늘 서울광장에 나타나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랑의 천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등식과 함께 불을 밝힌 서울광장 성탄트리는 연말까지 매일 밤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더욱더 뜻깊게 보내기 위해 가볼 만한 장소 검색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만한 서울 도심 속 축제 행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지난 13일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스케이트장의 개장을 앞두고 스케이트장을 조성, 준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사는 잔디광장과 동편, 서편 광장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약 5,300제곱미터 되는 공간에는 2,000제곱미터 규모로 대형 링크와 어린이 링크가 조성되고 카페, 운영동 등의 부대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매 연말이면 개장을 시작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2일 개장합니다. 회차별 이용료는 1,000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피겨 공연과 송년 제야 이벤트가 열리고 새해 2월 중순까지 운영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석촌호수 불빛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새해 2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관악구에서는 내년 1월 7일까지 지역 상권 중심인 별빛 내린천 산책로 일대에 별을 테마로 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엽니다. 월대 복원으로 새로운 광화문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올해에도 서울 비초롱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는 12월 15일부터 새해 1월 21일까지로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까지 확대돼 개최됩니다.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는 밤 시간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열고 서울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서울시는 음악제와 전통예술축제, 전시 연극 공연 등
올겨울 도심 실내 공간에서 펼쳐지는 43개 축제 정보를 스마트 서울맵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무주택자들이 투자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보통 아파트 공동 구매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 분양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잠적한 건데요. 조합원들은 152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대행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은퇴 후 은평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던 70대 오석환 씨. 노후자금 5,500만 원을 탈탈 털어 불광이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생전 처음 한번 새집 좀 한번 살아보자. 또 이제 여기 북한산도 가까우니까 뭐 둘이서 이제 뭐 운동 겸 해서 북한산도 좀 다니고 그러려고 이제 여기를 했죠. 오 씨처럼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657명.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5년 안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도 70% 이상 받았다며 돈을 떼일 일도 없다고 단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은 다 돌려준다. 그리고 안심보장 증서까지 저한테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옛날 모양 돈을 뗄 염려가 없다. 이러니까. 그런데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무 대행사 대표가 최근 자취를 감춘 겁니다. 조합원들은 대행사 대표가 조합원들의 가입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비만 노린 거죠. 지금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부 업무대행비만 노린 사업이에요. 3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9월 업무 대행사 대표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기준 피해액만 152억 원에 달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지금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정밀 검사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나 이렇게 좀 바보된 느낌이요. 바보된 느낌. 토지 사용 승낙 비율도 거짓이었습니다. 대행사가 구청에 신고한 실제 토지 사용 승낙률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업무 대행사 사무실과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진은 대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행사 대표와 함께 고소된 전 추진위원장은 회계상 문제가 없고 돈도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은평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제라며 마약을 탄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누구든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는데요. 서울시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실제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검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달 초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설문 목적으로 비닐에 담긴 담배를 나눠줬는데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마약인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경찰이랑 확인해 본 결과 모 리서치 회사에서 담배 신제품 테스트 정도였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진짜 담배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상에서도 마약이 유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말부터 마약 복용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는 마약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독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마약인지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약 검사가 필요한 거고 뭐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중독 전문 치료 기관으로 연결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먼저 마약 의심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검사 목적이 무엇인지 사전 질문지에 답합니다. 작성을 마치면 화면에 10자리 고유 번호가 나타납니다. 검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검사는 소변 검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키트를 활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검출 항목은 대마초와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등 6가지. 20분 뒤 키트에 적힌 마약 성분 옆에 빨간 줄이 표시되면 음성, 표시되지 않으면 양성입니다. 검사 결과 저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무료 마약 검사가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2달 동안 전체 검사 건수 79건 가운데 2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서울시립 은평병원에서 2차 판별 검사와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비와 치료비도 심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무료 마약 검사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여 명, 마약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30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천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간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24시간 재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상황 전파와 피해 지원에 나서며 재난 도우미 850여 명이 취약계층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한파 대비 요령을 안내합니다. 또 구립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65곳에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와 방풍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30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선거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과 선거운동 금지 행위, 선거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오는 27일부터 대상 단지를 모집합니다. 구는 주차장 확충과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경로당 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대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실제 X세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딱 그때인데 야탄데 전데요? X세대가?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20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한 시민은 서울말을 따라하려 노력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처음엔 전라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 가면은 전라도는 화장실이 변소 그러잖아요. 근데 변소가 어디니? 그러면 끝을 이렇게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처럼 1980, 9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은 기간에 또 더 열심히 허들링 연습을 하고 또 거리지도 약간 모자르거든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입기 때문에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당시 X세대들도 지금은 어색하게 느끼는 과거 서울말에 대해 서울 방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에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물론 당시 인터뷰에는 서울말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아요. 내부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현재도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까요? 유필재 교수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는 사투리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I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snow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이른바 어이의 이와 아이의 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에 해당되는 것은 네 거, 아이에 해당되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부터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부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의문형 무엇mu엇 어요는 무엇무엇 우, 실어는 시려로 두루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서울말, 앞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서울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옛날에 15세기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말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말도 다른 언어처럼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30년 뒤 서울에서는 어떤 억양과 말투로 대화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